국민의힘은 제가 최근 국민의힘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후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전략인가요?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부도 그렇고요. 어제 뭐 그 2차 본선 그 대선 후보들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 협치가 가능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 제주에서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저쪽에 이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여야 간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여소야대 국면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뭐 문맥상 이제 맥락상 또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뭐랄까 좀 어떤 애틋함이랄까 뭐 고평가 이제 이런 게 좀 상당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들이 담겨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그래서 아예 뭐 그 분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기대 섞인 관측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그 이번 주 정치 코너 제가 매일 저희 정치 코너가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는 공통 질문은 이거예요. 28대 62. 28대 62. 지난 일요일에 나왔던 3차 슈퍼위크. 네, 3차 슈퍼위크 결과입니다. 사실은 민주당. 예. 예,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고정현 기자. 네네. 뭐 28대 62 뭐 원인 분석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재명 캠프의 지금 분석은 뭐예요? 반응은? 예. 그러니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막판이니까 예. 이낙연 캠프 쪽에서 많이 모으긴 했을 거다. 숫자를 많이 모으고 최대한 노력 다하고 3차 선거인단데. 네, 3차 선거인단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방심한 측면도 사실 있다. 그리고 뭔가 개입한 것 같다. 뭔가 개입. 그러니까 극우 세력 혹은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3차 슈퍼위크에 개입을 해서 역선택을 한 거다. 안 될 후보 이낙연 후보를 밀어준 거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캠프 내 여론조사 전문가가 한 분 있는데 물어봤더니 요거 한 7만 명 정도만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투표하면은 요거 가능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만 명을 끌어모으는 게 쉬워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요. 아무리 역선택이라고 해도 이게 7만 명,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도 맞대요. 예, 맞다고 하고 캠프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예,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캠프 내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 기자들이 보기에는 뭐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다들 그렇게 일단 일반적인 분석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잘 안 믿고 굉장히 캠프 내 분위기가 밝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숫자 나온 다음에 언론에 이제 모든 분석은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할 것 없이 일반적인 분석들은 이거 대장동 고정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 이 의혹 이게 작용이 됐고 그렇죠. 약간 민심의 약간의 경고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야 이거 여론조사 그쪽도 모집단이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게 그 전에 직전에 뭐 경기 그 당일날 같이 발표된 서울 이 조사가 뭐 전혀 정반대 이재명 후보가 과반으로 이기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이전에 여론조사 흐름이 단 한 번도 이런 결과 3차 슈퍼위크 같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진짜 3차 슈퍼위크가 독특한 이 결과인 건지 아니면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 결과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자기는 의원 관두고 평당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그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했던 박주민 의원이 저희 출연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에서 3차 슈퍼위크 결과 좀 이상하다. 모집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꽤 계시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커요라는 게 모집단 숫자가. 이렇게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표본 집단이 한 10,000명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역선택이
그런 역선택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는 글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뭐 누구를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숫자 보고 어떤 반응 나왔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 어느 후보 어느 캠프 그다음에 당 지도부 할 거 없이 이게 다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라는 걸 방증하는 거다. 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왔고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여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서 그 야당 대변인 논평 중에 이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인데 여당 대선 후보 경선인데 야당에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결과다 이런 논평이 나와가지고 네. 저도 웃으면서 봤습니다. 진짜 좀 웃음이 나오는 내용이네. 그렇구나. 자, 이거 공통질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하나씩 볼 건데 민주당의 오늘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원팀. 네. 그 어제 이낙연 후보가 네. 당무위원회 결과 나오고 맞습니다. 굉장히 2시간 만에 SNS에 승복 예, 나름 얘기했나요? 빠르게 승복을 했죠. 예. 그 얘기는 이미 당무위원회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당무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할 거다. 네.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제 아침부터 뭐 캠프 내에서 회의하고 뭐 찬반이 갈리고 그냥 힘들지 않겠냐라고 사실상 결론을 좀 모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으면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 입장이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남은 거는 법적 투쟁이거든요.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싸우다가 뭐 대다수가 그렇게 가면 진짜 우리 정치 생명 끝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 많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지고 가는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근데 다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경선 승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이 집 앞에 가 있었거든요. 네. 가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어떤 승복 멘트를 해줄까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안 해주더라고요. 나오지 않았고 딱 서면으로만 발표를 했고 딱 거기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SNS 통해서 글로 보는 거랑 이 카메라 앞에서 멘트를 하는 그렇죠. 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받는 느낌. 근데 또 이제 오늘 캠프 회단식 이낙연 캠프 회단식이 있거든요. 오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올 건데 네. 여기서 또 어떤 말을 해줄지 승복을 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은 뭐 지지해진 우리 캠프 관계자분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끝날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간 대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오늘 한 팀 됩시다라고 멘트가 나갈지 아니면은 지지자 여러분들 감사해 주면 끝날지 요거고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제안 오면 한대요? 아직 그거 생각할 단계는 아닌가?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안은 하긴 하는 하겠죠. 거고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캠프에 있는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같이 출발했던 네. 그런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빠르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 관련자들 약간 좀 이선으로 빠지고 이 나머지 이제 함께 하지 못했던 당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들 지지했던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통합 선대위를 꾸리는 게 목표이고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게 아마 가장 모습이 좋고 그림이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언론 보도 보니까 전 대표 지방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이 이제 다독이는 그런 뭐 저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더 거기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가서 막 지방 갔는데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뭐 대표님 뭐 안 됩니다 뭐 울고 막 이러면 그 더 희한한. 네. 사실 이게 이재명 캠프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게 사실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뭐 우리가 이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친문 강성 지지층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안고 대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과제였거든요.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1일 12일 성인 남녀 2,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낙연을 지지했다라는 사람 중에 만약에 사자 대결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안철수 이 사자 대결이 이어졌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이 13에서 14%밖에 없었어요. 30%
좀 못되게 혹은 30% 넘게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지 이 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싫다 안 찍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얼마나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막 경선 막 끝났으니까 거기다 마지막에도 28대 60 숫자 봤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때요? 계속 가면 어떻게 봐요? 이재명 캠프 내 후보 쪽에서는 보관이 있대요? 이제 진짜 그래서 뭐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를 선대위원장을 안 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끌어안기 위해서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을 끌어온다던가 뭐 이런 셀럽들을 좀 계속 끌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셀럽들을 끌고 와서 선대위에 뭐 끌어안고 그리고 같이 지지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모습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죠. 아마 오늘도 한번 만날 것 같은데 만나고 청와대 가서 또 환담회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겠다라는데 그래도 친문 지지층 중에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절대 결합이 안 되는 뭔가 이 감정선이 있거든요. 이 두 지지층 사이에서는 물리적 결합이 안 되는 감정선. 안 될 건데 네.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아마 이재명 캠프의 대선 끝까지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최근 국민의힘 보니까 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후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전략인가요?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부도 그렇고요. 어제 뭐 그 2차 본선 그 대선 후보들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 협치가 가능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언급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 제주에서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저쪽에 이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여야 간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여소야대 국면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뭐 문맥상 이제 맥락상 또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뭐랄까 좀 어떤 애틋함이랄까 뭐 고평가 이제 이런 게 좀 상당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이재명 저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들이 담겨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그래서 아예 뭐 그 분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기대 섞인 관측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렇다 치고 서른 의원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많이 가셔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너무 많이 가셔. 우스갯소리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재명 캠프에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다 끌어안고 가시고 서른 의원 끌어안고 갈 수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노력해야죠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1% 2% 차이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완주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하나하나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구속 얘기를 했던 서른 의원까지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게 캠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서른 의원은 간답니까?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다음에 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당 사안이라서 제가 따로 취재는 안 했는데 아까 오는 길에 지금 좀 전까지 보고 있던 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다른 데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결국은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뭐 민주당에서 다 같이 하나로 가는 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선대위원장 맡는 것도 승복하기로 한 이상 당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어제 승복 캠프 분위기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그저께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아직까지 승복 입장이 안 나왔을 때 제야 이제 민주당 성향 제야 지도자 제야 원로들이 이낙연 캠프를 압박하는 성명을 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무위 결과 나오면 우리 승복할 테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다는 전언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은 원팀이면 국민의힘은 이거죠. 깐부. 요새 뭐 깐부 얘기 많이 나오던데 어제 TV2는 2차 TV2는 있었잖아요. 묘하게 구도가 짜지는 것 같아요. 깐부 동맹 윤원 뭐 나이 수는 하면 윤원 여기가 하나 동맹. 그다음에 홍유 여기가 또 하나 동맹. 뭐 이렇게들 많이 분석하는데 합종영행 맞아요? 일단 저는 그 앞에 윤원 동맹은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후보도 뭐 토론에서도 그렇고 SNS에서도 이제 원희룡 후보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고평가하고 약간 그 뭐 일타강사 이런 좋은 표현도 이제 많이 해주면서 어떤 저 신문인가 인터넷 매체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원희룡 전 지사하고
유승민 전 대표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면서 사진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 뭐 그럼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였기 때문에 네. 그 제주 관련 그 공약 뭐 정책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제주지사로서 업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토론 중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의 경우에는 동맹이냐 이제 네. 이 부분은 글쎄 뭐 그런 평가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사람 뭐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확실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유승민 후보의 그 공매도 공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보완책을 제시해주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네. 근데 정작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카지노 공약이라든지 뭐 네. 공매도 폐지 등에 대해서 글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냥 아마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 입장을 미리 알고 물어본 것 같은데 노인복지청 설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별 저기가 없다면, 별 의도가 없다면 그냥 네 찬성입니다 그냥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유 후보가 그거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뭐 상당히 약간 이렇게 뭔가 흔쾌하게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앞에 이제 기자간담회 때 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제주에 가서 이제 한 기자간담회를 보면 뭐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2대2라는 그런 정서는 최소한 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윤원 동맹은 뭔가 이 양측에서 좀 상당히 어떤 부합하는 흐름이나 정서가 있다면 네. 홍유 동맹은 홍 측에선 있는데 네. 유 후보는 왠지 홍 후보가 좀 얽히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습니다. 홍 후보 입장에서야 뭐 홍 의원 일단은 저는 이재명 후보는 후보라고 합니다. 확정됐으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확정됐습니다. 아직 후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전직이나 현직으로 부를게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야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유승민 전 대표가 예전에 홍준표 의원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떨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네. 그러니까 그 윤원 대 뭐 홍유라는 이런 프레임이 사실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저도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어저께 그 윤 전 총장 그 토론회 끝나고 어떤 당원 간담회인가요? 뭐 그런 토론회 행사- 전에 토론 했습니다. 전에요. 네네. 굉장히 무슨 뭐 이거 이 정치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이게 뭐 해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대장동 의혹과 이제 윤 후보 윤 전 총장 본인의 어떤 그 고발 사주 의혹 이거를 동등하게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붕괴를 하면서 아니 내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정의로운 검찰총장이라더니 이제는 막 그걸 비판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런 정신머리부터 고쳐야 뭐 된다. 정신머리. 뭐 이럴 거면 당이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어제 아마 토론 준비 때문에 못 보았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홍준표 캠프, 유승민 캠프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이제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뭐 윤 후보 측에서는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대응을 안 하겠다. 뭐 아침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당 해체 막 격앙돼서 나온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나와서 이제 라이브로 얘기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더니 뭐 후보 입장에서는 뭐 네, 당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준석 얘기하더라고요. 대표가 뭐 하나의 정견이라고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과하면 아마 후보 본인한테 안 좋을 거다. 약간 불편한 심경은 나왔습니다. 저기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인도 네. 원팀 걱정하느라고 국민의힘 깐부까지 신경 쓸 틈은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확실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하는 거. 예. 어때요? 저 민주당 저 국힘도 만약에 후보가 확정이 되면 뭔가 원팀이 안 되고 그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죠. 사실 결선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건데, 하여튼 좀 안 좋게 좀 갈등이 있었고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은근히 즐기는 모습 이런 게 있었는데, 은근히가나 그냥 즐기고 있었어요. 즐기죠. 사실 뭐 이렇게 이게 약간 서로 갈등이 생겨라, 이렇게 분당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뭐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서로 이제 갈등이 거세지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은근히 민주당도 즐기고 서로 반목해라, 갈등해라.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대선은 51대 49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중도로 조금 더 확장하는 사람이 이긴다. 하나만 한 얘기네 이거. 뭐 그런 분석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근데 진짜 다들 발언이 세지고 네. 격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대선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 보고 요 28대 62 그다음에 원팀 깐부 얘기해봤어요. 지금까지 곽지훈 기자,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